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려고 시기를 좀 고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니까 1차 집행 시도 이후에 2차 때는 조금 더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경찰 그 경호처에 차벽도 설치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나 경찰도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상황이고 이런 건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대로 진입을 한다면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떤 식의 해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모습이, 그것도 전 세계에 이렇게 생중계된다면 우리나라 국격이 정말로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 예. 그거 자체가 그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공수처는 손을 떼고 원래 그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경찰의 모든 것을 넘기라, 또는 주도권을 넘기라.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한이 연장된 체포영장은 집행을 하지 말고 수사 권한을 넘긴 이후에 뭔가 다시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나중에 정말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대로, 지금 현행 법대로 비록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네. 현행 법대로 하면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경찰이 저 영장을 청구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발행된 거기에 그 영장에 형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 자체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두 가지만 명확하게 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구태여 그렇게 충돌할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단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공수처에 일단 수사에는 응하기가 어렵다. 특히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응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고,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면 재판 절차에는 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소 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다 서울중앙지법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는 응할 수 없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 응하겠다. 어찌 보면 뭐 대안을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좀 공수처가 받아들여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는 할 수 있는 것이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뿐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예. 그리고 또 경찰이 이제 내란죄인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내란죄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그 과정들을 밟아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그게 옳고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예. 그 다음에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도적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대로 그것을 지킨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뭐 대통령한테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서울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간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나온 체포영장이면 이 절차에는 응하는 게 옳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공수처의 수사 권한 없다 아니면 서부지법 영장은 뭐 불법 영장이다 이런 논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냥 법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던데 이거에는 좀 공감하시나요, 의원님은? 예, 그러니까 뭐 일부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으로 이것 자체가 이 뭐라 그럽니까? 법에 여러 가지 나중에 보면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원천 차단하고 이 결과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국민 화합에도 통합에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나와 있는 그 법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권한이 있는 곳에서 가져가고 뭐 대통령 측에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차례차례 좀 질서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이 지금 그 내란 국조특위위원장인데요. 안규백 의원이 윤 대통령 도피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아침에. 근데 대통령 변호인은 즉각 부인을 했고 그리고 뭐 비슷한 시각쯤에 관저 주변을 좀 둘러보는 윤 대통령 추정이라고 합니다만 뭐 확인해 보니까 윤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도피설 제기도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고 뭐 그래요. 좀 민주당의 좀 이런 의혹 제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또 민생도 파탄나고 그 다음 또 트럼프 2기 취임도 지금 거의 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런 굉장히 급박한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가십성 또는 뭐 거짓 뉴스성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저는 정치권에서라도 이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은 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포착을 한 건 물론 이제 한 매체에서 포착을 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난 건데 어떤 의도를 갖고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그거야 알 수 없습니다만 주위에 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니까 한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거야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 논란이 있었던 게 민주당 이상식 의원인데요. SNS에 올렸다가 또 급히 삭제한 글이긴 한데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뭐 전화하기에 불이 났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 뭐 국가수사본부에 뭐 방문하고 뭐 이런 날에 벌어진 것을 좀 설명한 글 같아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을 자백한 거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건 좀 논란이 될 만한 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치권이 수사라든지 또는 이 법 집행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옳지 않고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사는 수사기관에 그 다음에 또 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그 사법부에 맡기고 이 입법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이렇게 수사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또 재판부에도 관여하고 이런 건 상권 분립을 완전히 그냥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메신저 역할 이런 표현 자체가 뭔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갈 거니까 거기서 뭐 누구가 좀 나오면은 이런 뭐 어떤 대화를 나누자 이런 조율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소통한 느낌이긴 해서 그렇죠.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일단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한 상태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거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지금도 뭐 그 생각은 유효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안 그대로 저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이 중에서 헌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심의를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국회에서 몇 명의 그런 뭐라고 합니까? 뭐 대표단들이 이거는 빼고 저거는 빼고 이렇게 자기들 임의적으로 하는 거 그것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300명이 투표한 그 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선을 어떻게든 좀 빨리 치러보겠다. 뭐 네.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미리 정리를 해서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대로 이 안을 국회에 통과된 안을 드리면 그래도 최소한 한 번 법정기일에서는 이 부분들 중에서 헌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그 분류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루라도 줄이고 싶어하는 그 조바심이 저는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바심 때문이다. 이재명 예. 대표가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뭐 민주당은 이 탄핵 이후의 국면에서 국정 혼란 수습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이제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의도가 조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같고요.